핵융합공학기술본부 설계통합그룹에서 실증로 안전인허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문성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핵융합 안전인허가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래 핵융합로 인허가를 위해 인허가 기술 추적 및 핵융합로 안정성 분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실증로 운영에 필요한 핵융합 안전인허가 기술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핵융합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핵융합 실증로도 매우 복잡하고 높은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융합 안전기술은 이러한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핵융합 인허가 기술은 이러한 시설이 대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인허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이용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들고 도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하는지,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융합 실증로의 인허가 과정도 비슷합니다.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기술적 점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 후에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융합 안전 인허가 기술은 핵융합 실증로가 환경과 사람들에게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다시 비유로 들자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려고 할 때 그냥 만들어서 팔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인도에서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인허가 기관에서는 제조업체에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그것을 판매가 가능한 인허가를 해줄 텐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안전한이라는 한 단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증명하기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량적으로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준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많은 부품에 대해서 고려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핵융합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을 빠르게 적용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허가 기준을 사전에 준비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국가기술 개발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운전 중인 핵융합 실험로인 K-스타는 원자력 안전법 내 제53조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을 근거로 사용 허가가 취득되었습니다. 이를 실험로의 기능 외에 전력 생산 등의 기능까지 추가한 실증로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K-스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실험로인 이터의 경우는 대부분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규제 시 적용하던 기술 기준을 준용을 하였고요. 프랑스 규제기관으로부터 그것을 허가를 받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핵융합 인허가 관련 국제회의에서 핵융합로의 고유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에 준하는 기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핵융합로 인허가 정책 마련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 기준을 위험도 기반의 그레이디드 어프로치를 적용하자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플라즈마의 지속 시간뿐만 아니라 핵융합 실험로 중요 구성품들의 기능 확인 등 다목적으로 운전되는 핵융합 실험로와 달리 핵융합 실증로는 전력 생산이라는 목표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터 인허가와 같이 시설의 안전성 대비 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 인허가, 운전 인허가 등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핵융합 실증로에 대한 상용 핵분열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핵융합로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융합로 진공용기, 블랭켓 모듈과 같이 핵분열로에서는 다루지 않는 장치의 경우 원자력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즈마 제어, 방사선 관리, 그리고 냉각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플라즈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소전도 자석과 고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 발생 시 내부의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경납 건물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안전 기능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입니다. 핵융합 실증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영향이 덜하지만 그래도
방사능 물질 유출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비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인허가 절차입니다. KFE는 실증로 운영을 위한 법적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과 국내 규제의 균형을 맞추어 더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핵융합 안전 인허가 기술은 크게 국제 인허가 동향 추적, 국내 인허가 프레임워크 개발과 국내 핵융합로 안정성 분석 연구로 나뉘어집니다. 최근 IAEA에서 핵융합로 안전 기본 원칙 수립을 진행 중이고 다방면으로 국제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KFE 연구 전책실과 제가 국제회의 결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허가 법제적 프레임은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진행이 있어 왔습니다. 해당 사항 또한 연구원에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법안의 경우 국제 수준에 발맞춰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추적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인허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용역 연구도 수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 인허가 프레임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 상태로 해당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성 분석 연구는 앞으로 핵융합 실증로의 인허가를 위해서 작성되어야 할 안정성 분석 보고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특히 열수력 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핵융합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사고 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KFE는 이터의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핵융합로의 안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인허가 기술에는 방사선 차폐 기술, 고온 냉각제 처리 시스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플라즈마를 소멸시키는 능동 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향후 상용화로 나가는 핵융합 발전소 운영의 기술 기준이 될 것이며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